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강의였군요. 이게 뭐 일대기라고 그러시고 뭐 발굴했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뭐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신 자우림도 그렇고 지금 백현진 씨도 그렇고 물론 제가 다 이렇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긴 한데요. 워낙에 탁월한 아티스트들이었기 때문에 발굴했다기보다는 좋은 인연을 맺게 돼서 저희 회사에서 음반도 내고 공연도 같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영심 씨도 원래 이제 노래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본인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 음반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을 같이 녹음하면서 하게 됐고 뭐 순서가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만은 마치 연예인 키운 사람 뒷얘기 듣는 강의처럼 돼버려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일을 했던 그 30대 그때 자우림 긱스라는 밴드도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이적이라는 친구가 보컬을 하고 그 당시 정원영 씨, 한상원 씨, 버클리 음대 출신들 이렇게 만든 굉장히 실력파 뮤지션들끼리 만든 긱스라는 밴드도 있었고 또 롤러코스터라는 팀도 있었고 노영심 씨, 또 윤상이라는 가수도 잠깐 같이 일했었고 어브 프로젝트는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주 유명한 홍대 앞에 인디 밴드의 대표 주자였는데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원로 가수라고 그럴까요? 인디계에서는. 그리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같이 공연을 했었던 가수는 이승환이라는 가수도 있었고 또 유희열이라는 친구의 공연도 기획했어. 그래서 그럭저럭 대중음악 하는 친구들하고 아주 행복한 30대를 보냈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그러한 이전의 경력과 일견 조금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전에 했었던 일에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저러한 이야기를 가볍게 그냥 이렇게 간담회 하듯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오늘 당연히 다 처음 뵙습니다만은 강의가 생업은 아닙니다. 저는 강의가 이제 본업이거나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강의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의 주업은 여전히 CEO, 그러니까 사업, 기획 이런 쪽이 더 주업이고요. 저희 분야가 아직도 조금 미개척 분야이다 보니까 뭐 후학을 양성한다든지 또는 뭐 저희 분야를 알릴 일이 있다든지 또는 문화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분야의 일종의 전도사 같은 역할의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약장수 같은 강의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게 학문적인 강의라기보다는. 그래도 대강은 오늘 강의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예, 학생들이다, 공무원이다, 농촌의 주민이다, 아니면 교사다. 그런데 이 강의를 청해 주셨을 때 강의를 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와서 보니 예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절대로 부정적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시작해서 또 젊어 뵈는 분들도 있고 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또 다소 이제 제 생각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도 참 사람 모으기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시고 또 일부러 피곤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뭐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최 대표님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오실 거라고 하는데 안 오셔도 충분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숫자여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해를 얻어야 될 게 이게 이전에 강의하셨던 분을 보니까 다 정말 명사세요. 여기 보니까 주목받는 명강사 분들의 지식 나누기라는데 저는 뭐 안철수 씨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도 아니고 물론 저희 분야에 조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인지도나 지명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런 유명 인사가 아닌데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계속 녹화도 하시고 나중에 이게 누군가에 계속 더 보여진다고 생각하니 아까 저기서 이제 재빨리 머릿속을 좀 비운 다음에 녹화용 강의 내용으로 바꿔야겠다. 예.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하려면 이제 녹화가 안 되면 더 좋은데 또 이게 이 석세스 TV의 비즈니스니까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소 이제 언어도 좀 정제하게 되고, 예, 실명도 좀 피하고, 예, 그런 걸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새삼 다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선철이고요. 감작고 스튜디오라고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제히 펜을 들고 필기를 시작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순식간에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입시학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예, 이러면 신경 쓰여요. 요즘 아마 학생들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거나 이제 열심히 필기를 했잖아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대학원에 교수로 있는데, 대학원생들은 거의 대부분 노트북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죠. 지금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저놈이 저 스펠링이 맞았나, 인용을 하는데 그 학자 이름이 맞나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요. 요즘 제가 또 학부, 대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거기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점점 이게 강의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간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증.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거북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간증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농촌에서도 이렇게 문화가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예, 부모님이 고향이 다 이북이셔가지고요. 아버지도 신의주가 고향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평양이 고향이시고, 아마 여기도 고향이 이북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북쪽이 고향인 사람들은 뭐 정말 뭐 금덩어리를 들고 내려오지 않는 한 다 초기에 정착할 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그 대신 대단히 실용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러면서도 한편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개방적이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살짝 저희 부모님 얘기를 조금 한 2, 3분만 해드리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저희 집안이 다 교사 집안이에요.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도 재물포고등학교 영어선생님, 저희 친할머니 신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머니 인성여고 국어선생님, 증조 할아버지도 하여튼 뭐 선생님.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만 이제 선생님이 못 되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도 한 명은 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교사의 꿈을 접고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요, 인쇄, 이제 뭐 제본, 책을 만드는 공장인데 지금이야 뭐 출판 산업이 워낙에 커져서 그 시장이 커졌습니다만은 아주 전형적인 3D 업종, 영세 업종으로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는 산악인인 줄 알았어요. 혼나 산에만 가셔가지고 주중에도 가시고 주말에도 가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선망의 대상인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집안 형편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게 된 그 자괴감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매일 산에 가셨는데 이게 참 어느 시점부터는 아버지가 딱 정신을, 표현이 좀 외람됩니다만 정신을 차리시고 공장을 열심히 운영하셔서 한 40년 가까이 서울역 뒤에 보면 만리동이라고 공장이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아주 험한 곳에서 옛날 낡은 빌딩에서 공장을 잘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재개발에 걸려서 큰 보상을 받게 되셨어요. 불과 한 3년 전 일입니다. 근데 보상 금액이 꽤 많았겠죠. 60년대 회사를 시작하셨으니 그 당시에는 조금 했지만 도심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을 받으셨는데 69세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된 마음에는 아유 그 돈으로 이제 어디 좋은데 전원주택이라도 짓고 70 다 되셨으니까 좀 이렇게 산 좋아하셨으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천성이 일을 놓지 못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 보상받은 금액도 모자라서 더 얹으셔가지고 저 파주의 출판도시라는 곳에 근처에
새 어떤 공장을 인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잘 깨끗이 수리하고, 원래는 다른 업종을 하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세팅을 다 하시고 새로운 제2의 창업을 기다리시던 이제 중이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그러니까 새 공장이 오픈하는 한 일주일 전에 아버지 찾아가서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녁 한 끼 근처에서 먹고 헤어졌는데, 그 공장을 다 수리하고 새 공장을 열고 첫 출근하는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냥 이렇게 뇌출혈로. 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것도 보통 건강한 게 아니라 70다 되셔서 산을 펄펄 평생을 산을 타셨으니까. 그런데 그만 이제 종이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천식으로 좀 고생을 하시다가 천식을 열심히 맡고 있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 그것도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인생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앞에서 좀 외람된 말씀이자면, 인생 참 알 수 없다 생각하는 게, 꼴이 이쪽으로 들어갈 줄 알고 열심히 맡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제 남동생, 저는 저희 형제 둘밖에 없습니다만은, 남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병원 검진도 같이 갔는데, 자, 금방 다녀올게. 그러고 병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의사 만나고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의식 같은 걸 좀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후딱 그냥 장례 없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제 동생이나 이제 사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가셨다고도 보는데, 맞아들이니까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쌓아두신 박스에 옛날 어머니한테 보냈던 연애 편지도 나오고, 예. 아버지께서 꼼꼼히 적어두셨던 일종의 경영일지도 나오는데, 조그만 종이에 마치 어떤 음악다방에서 DJ한테 신청곡을 적는 것 같이, 베토벤의 무슨 슈베르트의 미안송 교향곡, 뭐의 무슨 곡 해가지고 봐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집안이 이제 어려워서 단칸방에 이렇게 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넷이 살다가 처음으로 아이들 방이 따로 있는 집에 이사 갔을 때, 아버지가 저희 형제한테 제일 먼저 해주신 게 전축을 놔주신 일이었어요. 요즘 오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야 신난다, 이제 음악은 이제 실컷 듣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웬걸 아버지는 애들 방에는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스피커만 두 짝 덜렁 달아주시고, 조작하는 앰프하고 플레이어는 아버지 방으로 끌고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는 아무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아버지가 들려주는 음악만 듣고 자랐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들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들려주시는 시간대가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들어 어린애들이 4시 반이면 되면 빠빠빠빰 어이쿠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일어나가지고 루컨이 앉아있다가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는 이북 출신의 굉장히 근면한 분이시니까 아이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또 기왕에 일어나는 거 좋은 음악을 듣고 일어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든 일이죠. 예, 그것도 어린아이 때. 근데 그게 일과의 끝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주일을 지내고 일요일이 되면 남들은 더 늦잠도 자고 하는데, 우리 두 형제는 노인들만 가신다는 교회 일부 예배부터 갔다 와야 돼요. 7시에 어린이 예배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일부 예배 같아.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 그런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교회를 최우선으로 얼른 갔다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이나 땡볕이나 산에 가서 야호 한번 하고 내려와야 일주일의 사이클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클래식 음악 듣기, 일요일날 일부 예배 갔다 오기, 그리고 산꼭대기에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저의 유아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장 힘든 세 가지였는데요. 얼마 전에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어떤 잡지에서 이제 명사들에게 아버지가 내 인생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로 뭘 적어내라는 거를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저한테도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뭘 쓸까 하다 보니 이 어렸을 때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세 가지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문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신앙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게다가 그 두 가지로는 밥도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문화와 자연을 가지고 밥도 벌어먹고 살고 있어서 새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로 오늘 간증이라고 해서 간증을 시작하는 거는 사람이 자꾸 이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연세가 있은 분들이 앞이어가지고 인생이 어쩌고 삶이 어쩌고 이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학생들 같으면야 거침없이 얘기를 할 텐데 저가 66년생이니까 이제 금년 나이로 46인데요. 해보니 참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될까 하게 의아스러운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놀랍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가끔 후배나 제자들에게 야, 이유 없는 경험이란 없다. 그 순간 이게 조금 불합리해 보이고 조금 손해보는 일 같고 조금 나하고 지금 당장의 꿈에 맞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이 일에 몰입하고 헌신해서 주위를 감동시키다 보면 그 다음의 일들은 저절로 다 이렇게 풀려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돌아보니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 거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조선일보 기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직업상 그렇게 어떤 신문에 소개가 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혹시 재미로 나중에 제 이름이나 감자꽃을 쳐보게 되면 인터넷에 기사가 우르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번에 나온 기사가 비교적 제 개인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시골을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소상하게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저는 그런데 농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사실 몇 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에서 그냥 이사 갔다. 그런데 가보니 조금 다른 환경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귀촌, 귀농, 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대표님도 그 기사에 보면은 기자가 농촌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물어볼 때가 제일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웃으셔서 할 수 없고 좀 그렇지만 저는 살 빼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 요만큼도. 요런 게 나중에 편집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네. 네. 뭐 농촌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뭐 그게 아니라요. 정말 살 빼러 들어갔어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오히려 최근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일병장수, 골골 80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어려운 점이 한번 있었다 보니까 그걸 조심하느라고 오히려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건강이 좋다 보니 그냥 특별한 그냥 전화하셔도 돼요. 예. 전화 바깥에 하셔도 되고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비교적 좀 나이가 드신 다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 그런 한 번의 위기가 오니까 내가 즐겁게 물론 인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즐겁게 오래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은 오히려 좀 잘 건강을 좀 신경 써야겠다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로 기어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그래서 사실 문화, 지역사회, 변화 이런 거창한 주제를 주셨습니다마는 담담히 제가 지난 한 7, 8년 동안 해왔던 일을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마을 이야기도 하게 되고 제가 했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큰 신뢰가 안 되면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냥 약장수처럼 사진 구경 시켜드려가면서 할 텐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문화가 가질 수 있는 힘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음대, 미대 이런 걸 갔던 건 아니고요. 문화에 관심 많았지만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85학번 나이니까 재수해서 86학번인데요. 그 당시 민주화 열풍이 한참 불 때였었고 사회학과, 그럼 데모하는 학과. 사회학과 나오면 뭐하지? 경영학과, 법대, 신방과 이런 데는 다 금방금방 경로가 보이는데 사회학과는 뭐하지?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제가 직접 무대 위에서 무슨 연기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 예술 경영 이런 것을 하는 분야는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조차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왠지 대학을 그렇게 갔지만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좀 결심을 굳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후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 분야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자나 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겸임교수를 하고 여기저기 교육을 다니는 것이 워낙에 급속히 젊은 세대에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직접 예술가가 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직종과 또는 그런 전공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거진 전국에 그런 분야로 학위를 주는 과정만 70개가 넘게 생긴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거의 다 대학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그런 교육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강사 자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조금 변형해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불려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나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닥치는 대로 현장에 가서 뭔가 경험해보자 하는 방법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공연판이 있다, 어디 축제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다 가서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금야금 일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다 추억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88 서울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스포츠 분야에도 좋은 중요한 행사였지만 사실은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되는 그런 행사여서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김덕수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저는 20대 청춘은 완전히 사물놀이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멘토를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요즘은 당연히 20대를 함께 보냈던 김덕수 선생님을 1순위로 꼽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10년 단위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멘토 같은 분이 이제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은 사물놀이가 워낙에 일반화되어 있어서 어떤 국악의 장르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 김덕수, 이광수, 최정실, 강민석 이 4명의 탁월한 예인들이 만든 팀 이름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사물놀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김덕수패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창시자 또는 원조라는 개념으로 두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어떠한 대기업에서 또는 어떠한 좋은 기관에서 일했던 것보다 이 사물놀이와 함께 했었던 20대의 10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럼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다녔고요. 공연뿐만이 아니라 음반도 만들고 교칙본도 만들고 캠프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워크숍도 해서 그때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우리 한국적 컨텐츠가 실제로 어떻게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를 체험한 그런 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장구채를 잡아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획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는 아니고요. 그러던 중 아이쿠 이걸 기왕에 하는 거 앞으로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영국에 가서 예술 행정 또 예술 경영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분야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와 보니 사물놀이가 사단법인으로 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림을 좀 하다가 아까 자우림 만났던 어떤 제가 창업을 해서 이제 첫 음반이 사실은 자우림이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지금의 이수만 씨처럼 그렇게 엄청난 기업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서 발굴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노래 잘하고 오디션 봐서 잘하면은 스타, 신데렐라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저희도 어떤 걸 고민하다가 홍대 앞에 가서 술 마시던 중에 클럽에서 연주하던 팀이 하도 잘하길래 잠깐 내려와 봐라.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MBC 회사에서 첫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 음악을 제작하던 중이었는데 거기에 자우림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영화는 꽃을 든 남자라고 영화는 완전 망했어요. 영화는 완전 망했는데 정작 MBC 대방송국이 만든 영화는 망하고 거기에 OST에 한 곡 찔끔 넣었던 자우림은 떠가지고 나중에 방송국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주 각별한 좀 감회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의 20, 30대는 주로 20대에는 순수예술, 전통문화 이런 쪽으로 좀 투신을 하게 되고 30대에는 비교적 대중문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됐었던 이른바 평창행은 2002년도에 단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건강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워낙에 이제 술도 좋아하고 많이 먹고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고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체중이 많이 늘어서 어느 날 자다 보니 뇌경색 증상이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노인들 같으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마비가 될 수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 발로 운전을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봤더니 막 의사가 이렇게 내시경 검사는 이게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 이거 뭐 동맥경화에 난리가 났구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겁이 나서 이거 죽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거 혈전용해제 맞고 하면 돼 뭐 이러시면서 한 열흘을 입원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하여튼 굉장히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골행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골행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귀농, 귀향 또는 뭐 전원생활, 뭐 은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고 딱 제 수중에 갖고 있는 돈 얼마를 들고 샅샅이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서 폐교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폐교를 가지고 뭘 해보면 저도 재미있게 살고 또 지역사회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폐교를 찾았는데 워낙에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강원도로 하도 데리고 다니셔서 마치 강원도가 제2의 고향인 것처럼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또 폐교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감히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이제 그 김덕수 사물놀이 일을 할 때 충남 부여의 폐교를 개조해서 이제 그 사물놀이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양평에는 또 사물놀이 공방, 악기 공방을 만들어서 역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미 그 두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시골 가서 사는데 어디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 짓고 살 거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까의 얘기로 되짚어 보면 이유 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폐교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사실 또 말이 폐교지 뭐 이게 지은 지 한 50년 이상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도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방 하나만 이렇게 깨끗이 고쳐가지고 원룸처럼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첫 해에 한 30kg 쭉 빠졌어요. 청국장, 뭐 잡곡밥, 채식 위주, 매일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조금 서울의 일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 한 30kg가 쭉 빠졌는데 이게 뭐 태능 선수촌 수준으로 훈련한 것도 아니고 쫄쫄 굶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거 서울에서 울부짖고 있는 웰빙적 코드가 이게 시골에는 그냥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재미로 매일매일의 일기도 좀 적어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분야 일한 지가 오래되니까 출판사 사장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방송국 PD도 있는데 저놈이 어떻게 살 뺐는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분은 다급한 마음에 책도 가계약도 했어요. 나를 살린 강원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강원도 음식에 미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만 언젠가 갑자기 저희 강원도 도지사님이 그 당시 지사님이 어디서 소식을 듣고 오셔서 저는 뭐 그전에는 뭐 일면식도 없었던 분이죠. 오늘 직접 오셨어요. 뭐 인사를 그러시겠지. 근데 오시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휘 둘러보시면서 개인적인 별장으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지금 시골이 일반인이 한 명이 들어와도 환영할 판인데 이런 전문가가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 지발로 기어들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공의 목적의 지역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감자꽃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일에 어느 시점에 함부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 오늘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이게 모범답안이거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무언가 조금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잘나거나 제가 아이디어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남모르게 저를 위해서 애써주는 수많은 지인들과 네트워크의 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도 절대로 아니고요. 아마 그런 건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삽니다. 어디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이렇게 과분하게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열심히 저한테 무언가 일을 주거나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좋은 얘기만 듣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럭저럭 대강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힘으로 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같이 문화 분야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물건 만드는 일처럼 어떤 공식이나 잣대가 있어서 요거는 불량품, 요거는 완성품 이럴 수가 없는 게 어떤 걸 해놓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 얘기하는 네트워크라는 게 과거처럼 무슨 인맥이나 아는 사람이 많거나 경조사 쫓아다니면서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듯 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배경을 좀 알아주셔야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그 어떤 인과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최 대표님 너무 이제 과분하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 얘기를 끌어나가면 좋을까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진 구경을 좀 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강의라기보다는 사진 구경을 준비하는데 뭐 영국의 어떤 도심 창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보다 이제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해서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강의 또는 이 강연이 그냥 일회적으로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인연의 물꼬를 트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어디 사시는 분들인지. 그런데 오늘의 강의를 듣고 뭔가 각별한 서로 간의 감성이 생겼다면 나중에 그게 뭐 개인적인 교류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같이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뭐 이렇게 서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조금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예. 정말 심각한 내용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 하나하나에는 뭔가 다 의도가 있고 사업 계획이 있고 또 이론적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좀 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이 좀 흐릿해서요. 재밌는 거는 예, 훨씬 좋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 여기가 뭐 시설이 어떻게 변하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보다 사람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지은 지 55년 된 건물입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이건 저에게는 하나의 자원이었습니다. 자원. 네. 방열, 단열, 방풍, 방수 아무것도 안 되는 건물입니다. 예. 그거요? 예.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시골 학교 강당입니다. 시골은 따로 강당이 없어서요. 이게 문을 쭉 닫으면 3, 4학년, 5, 6학년 수업하다가 열면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잘 보이세요? 예. 예. 근데 이제 하얀 글씨로 이거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또 이게 불편하시죠?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 하얀 분필 글씨로 귀신 이렇게 써있는 귀신. 문짝마다 귀신. 이게 뭐냐면 동네 꼬맹이들이 제가 어디 외출하고 있는 동안 혼자 사니까 무서우라고 귀신. 언젠가 제 친구들이 이제 남자 셋이서 근처에 왔다가 야, 손철이가 이 동네 어디 산다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마침 그때 서울 가 있었어요. 문이 다 열려져 있고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너 어디냐 했더니 아이고, 야, 나 서울에 와 있다고 했더니 너 근데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다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뭐 훔쳐갈 것도 없고 뭐. 그랬더니
분명히 들어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중년 남자 셋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선가 동네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제 친구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저씨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아저씨 언제 가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차피 저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탁 지키고 있다가 각자의 집으로 다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그래 내가 걱정 안 해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야 니네 집은 세콤이 따로 필요 없더라. 애들이 다 지켜주니까. 근데 이제 어디나 고양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시골이 인심이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도 다소간에 텃세가 좀 있어요. 네, 배타성도 있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저는 66년생 46인데요. 저희 마을의 최연소예요. 최연소. 제 바로 위라고 해봤자 저희 이장님이 58년생이세요. 그리고 다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제 우글우글 하는데 얼마 전에 마을 회의를 하는데 저희 이장님이 저한테 야 반말이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야 우리 마을이 이제 68명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왔을 때 30가구에 86명이었는데 숫자만 앞뒤로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있었지 누가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아마도 인구는 계속 줄어갈 것이고 계속 고령화되어 갈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야 이거 한 10년 15년 뒤에 나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집이 비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와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이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이장님한테 이장님 어차피 몇 년 뒤면 제가 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저한테 권력을 넘기셔서 저희 이장님이 17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네. 다 70대 노인들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 뭐 교무실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하죠. 야, 이거 그냥 뭐 해볼까?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대상이니까 이게 자우림일 수도 있고 이게 대학로의 공연장일 수도 있고 이게 김덕수 사물놀이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가다 말고도 다시 돌아보고 꼴대 위에 올라가서도 보고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저는 요 끝에 방 하나만 요렇게 창틀을 갈아 끼고 거실을 쓰고 여기 그냥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1분만 좀 이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범죄 심리학 이론 중에 Broken Window Theory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구석에 유리창이 탁 깨졌는데 집주인이 그걸 재빨리 고쳐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리창 깨진 집을 제일 만만하게 보고 거기다 이렇게 담배꽁초 가다가 이렇게 휙 거기다 버리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쓰레기 여기 버리지 마시오 CCTV 설치했음 뭐 이래도 한번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유리창 한 귀퉁이가 깨졌을 뿐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나쁜 놈들이 와서 거기서 뭐 작당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집 전체를 드러내거나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수준까지 오르는 게 이제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인데요. 마찬가지예요. 폐교도 이게 다 주민들의 모교이실 텐데 어느 날 폐교가 된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유리창 다 깨지고 낡았는데 그나마 제가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좀 흐려지네요. 이게 앞에서 뭐 으아 그러시지만 옆에서 뭐 꼴랑 요거 달아납니다. 이게 건축적 아이디어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55년이나 되고 방풍 단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게 다 지역 주민들의 모교이자 그래도 이 마을의 중심이었을 것이고 역사인데 홀랑 부시고 새로 짓는 순간 제가 아무리 세계적인 건축가와 랜드마크를 지은들 마을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에 아주 훌륭한 건축가여서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십니다만 이거 어떻게 살려보자. 근데 앞에다가 살짝 화장만 화장. 예.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굉장히 모던하고 마을에 어떤 이 시골 마을에 이런 건물이 있나? 라고 아주 인상을 주지만 알고 보면 옆에 이렇게 원형은 살아있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요. 본 건물이 겨울에 훨씬 따뜻하고 여름에 훨씬 시원해져서 자연스레 에너지 세이빙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것도 나름대로 부수적인 효과다. 그래 이제 방수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집 하나 더 씌웠고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대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온실이 생각보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뭘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귀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공연도 하고 주민들 동아리도 하고 연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만들고 뭐 이거 오픈을 하게 됩니다. 동네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를 좀 주목해 주세요. 김상덕이라고 하는 친구, 저거 6년째 같이 일하는 친구입니다. 6년째 같이 일하는데 한 6년 전에 평창에 읍내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요번에 졸업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얘를 좀 이렇게 취업을 해주면 안 되나 그러셔가지고 교장선생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일은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빨리 보내세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좀 직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낸 게 얘였어요. 발달장애 3급.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완전 고도 비만에 아이고 참 원망스럽죠. 이거 왜 이렇게 절 시험에 들게 만드시나. 또 이걸 또 채용하자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서운할 것 같고. 근데 얘 김상덕이라는 친구를 일단 받고 보니까 뭐 우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야 상덕아 너 여기 가서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쓸어서 다 쓰면 이걸 다시 갖다 둬 하는 얘기를 한 3개월 정도 반복해주면 그 한 가지의 행동 유형이 패턴화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보내긴 했는데 얘를 맡았던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갈 때는 특수학급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도움반이라고 요새 그러는데요. 도움반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여자 선생님이셔서 뒤쫓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세세히 지침을 알려주신 거예요. 양치질은 어떻게 시키고 은행은 어떻게 보내고. 제가 무슨 이게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근데 얘를 어쨌든 받았으니 이것도 그냥 인연이겠거니 하고 하니까 어쨌든 월급은 줘야 되니 오전에 청소는 시키고 오후에는 얘 하나를 위해서 요일별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은 미술, 수요일은 배드민턴, 목요일은 요가, 뭐 금요일 어쩐 식으로.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 친구를 김 회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팔자가 제일 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목요일 날이면 이제 배드민턴 장비 탁 메고 와서 야 오늘 어디냐 그러면 너는 배드민턴 가요. 그러면 이제 배드민턴도 가고 요가가 잘 꽈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가도 가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따서 우리끼리 기왕에 하는 걸 재밌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김상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이게 읍내에 소문이 나가지고 읍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도움반 선생님들이 죄다 다 그 반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십 명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문화기획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김상덕 프로젝트에 정작 김상덕이는 없고 지역의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매년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친구들도 다 상태는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녹화가 아까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뭔가 다 저희는 동네 아이들이지만 근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발달장애가 있는지. 이 친구도 6남매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발달장애가 있어요. 6남매 중에 한 명 빼놓고는 다 조금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시골에는 한 번 나면은 출산 장려금을 주거든. 근데 그거 받아서 한 1년 버티시고 또 받아서 1년 버티시고 해서 6남매를 낳았는데 6남매가 줄줄이 다 그러니까 죄다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는 거죠. 참 제가 애도 없는데 남의 집 애들이 이렇게 다 데려다가 마을에 이렇게 큰 음악회를 한번 열어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누가 오실까 걱정이 많고 이게 다 저희 동네 유지들이십니다. 군수님, 문화원장님, 교장선생님, 군의원님, 번영회장님, 읍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얼떨결에 놀러온 제 친구 가위가 하나 남다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옥신각신 먼저 자르시죠. 이 선생님이 먼저 잘랐는데 제 친구가 퍽 잘라버려가지고 우르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경기영어마을 파주에는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을 김문수 지사님의 아주 각별한 애정이 있으셔서 총애가 있으셔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이 모이셨죠. 마을이 생긴 일에. 그러나 가만 보시면 이때만 해도 주민들은 뭔가 호기심이 어린 눈빛이 아까 당신이 제일 어리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읍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그 리 단위의 주민도 주민이지만 읍도 주민이니까 읍에서 오히려 더 많이 오세요. 붙이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요분은 김창완 씨입니다. 산울림의 김창완 씨. 제가 개관식을 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힘이 저는 무섭다고 얘기한 게, 마침 제 후배 중에 제가 20, 30대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방송국의 PD들을 좀 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PD 친구가 이 김창완 씨가 아침 9시부터, 지금도 하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SBS FM에서 하는 프로그램 PD였어요. 제가 꼬드겼죠. 당신네 방송은 봄 됐는데 이렇게 뭐 공개 방송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랬더니, 선배님 그러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없을까요? 내가 이번에 강원도에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놨거든. 여기 와서 하면 어떻게 했는가. 저희 집 마당에서 공개 방송을 한 것뿐이에요. 김창완 씨가 사회를 봤는데 감사한 게, 그냥 와서 하지 않고 이 동네 읍내 아이들 불러다가 다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날 변진섭, 윤정신, BMK, 노을, 전재덕 이런 친구들이 다 출연했죠. 왜냐면 방송이니까. 근데 저희 동네 사람들 아주 제가 그다 돈 들여서 만든 이벤트인 줄 알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잘 마치고 남의 행사에다가 숟갈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개관식을 한 거죠. 봉이 김선달식으로. 근데 그만 그 PD는 돌아가서 국장님한테 보고서를 쓰는데 야단만 직사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저희 동네가 SBS FM이 나오지도 않는 동네라는 거죠. 나오지도 않은 동네에 가가지고 공개 방송을 하고 와서 잘했다고 돌아가니까, 야, 이 미친놈아, 거긴 나오지도 않은 동네야. 그래서 그랬다. 지금은 잘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김창완 씨는, 저는 그런 음악 비즈니스를 했지만 음악 사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연예인이나 가수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때 알았던 분은 아닌데, 이따가 시간이 허락하면은 저희 마을 축제 사진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 4, 5년 뒤에 놀라운 모습으로 저희를 또 도와주세요. 인연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얘는 조금 그래도 멀쩡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캠코더 가르치는 캠코더 하는 법 배워서, 우리 마을의 역사가 다 우리가 직접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늘 외부의 사람 부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여름방학 때는 나름 특별 프로그램 마련합니다. 김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지금 이 여름 특별 프로그램의 홍보 전단물을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 전달될 리는 만무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이게 좋은 행사 있을 때 오시면, 이거 왜 알리질 않아 행사를? 이미 초대장 다 보내드렸는데요. 우린 받은 바가 없어. 그러시면은 김 회장을 쫙 째려보면은 들고 다니다가 귀찮으니까 개울가에 처박기도 하고 화장실 넣기도 하고. 저희 동네가 일반 농촌하고 달라서 화전민 마을이어가지고요. 이 마을에 집이 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이거 돌리려면 보통 일은 아니죠. 얘가 돌리겠어요? 저희 노인 동네 주민들입니다. 요게 전형적인 저희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분명히 이들이 다 부부들이실 텐데, 오실 때는 손 붙잡고 오셔가지고, 보자면 싹 갈라지셔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죠?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밌는 건 뭐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영화 하나 좀 보여줘. 왜냐면 젊은 애들이야 운전해서 원주, 강릉으로 나가서 롯데 시네마 다 있습니다만은 영화를 보여드리기 시작했는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보세요. 할아버지들은 조금만 이게 영화가 늘어진다 싶으면 바로 막걸리 판으로 바뀌셔가지고. 어느 날은 할머니들이 이 선생 우리 저 노인네들이라고 저 잔잔한 것만 보여주지 말고 할아버지들이 우리 신나는 것도 좀 보여줘.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 명가를 빌려왔더니 이게 한 3시간 하더라고요. DVD는. 허리들이 아프셔가지고 허리 좀 쉬었다 봐. 그래서 쉬었다 봅시다 그런 적도 있고, 할머니들은 우리 저 외국 영화도 좀 보여줘 그러셔서 외화를 빌려왔어요. 자, 재밌게 보세요. 그러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내려가 있는데 내려오시니 우리 영화를 못 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재미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글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글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은 서울에서는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경력이 많았어도. 근데 시골은 그럴 수 있어요. 외화를 틀어드렸으니 이게 들리는 거는 영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막은 어차피 까막눈이니까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다 모이셨고,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변사처럼 영화를 해설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일본 여자고 이게 미국 남자인데 이게 지금 전쟁통에 지금 사랑이 붙었네요. 이러면서 해설을 해주셨더니
할머니들이 아이 우리 이제 영화보다 이 선생 해설이 더 재밌어 그러시더니 그다음부터 멀쩡하게 다 보실 수 있는 영화도 자꾸 해설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다음 뭐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뭐 다 여기 틀고 있는 이 아주 훌륭한 동화 작가 친구가 다 진행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매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화와 노인 아닐 것 같지만 맨날 노인이라고 사물놀이하고 사군자 치고 미녀만 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변화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니까 영화도 보여드리고 또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영화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죠. 이걸 빙자하여 모이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할머니들은 끝나면 꼭 토론을 하세요. 요즘 폼나는 용어로 이른바 스토리텔링 클럽이라고 포장을 합니다만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있는 또 그걸 이제 저희 분야의 용어로 이제 리터러시라 그래서 어떤 매개를 통한 학습 효과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어느 날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시골은 예술의 전당 같지 않아서 7시 공연이어도 7시에 딱 오시기 힘들어요. 어찌 그들에게 6시 50분까지 꼭 오셔야 되고 10분 입장하시고 7시 분 꽝 닫으면 못 들어갑니다. 안 되니까 공연을 7시에 하고 싶으면 아예 한 5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야 5시에 한 두어 분 오시고 5시 10분에 한 두어 분 오시는데 또 미리 오신 분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주스도 드시고 들고 계시는 거는 보신탕이다. 보신탕 먹고 영화 보고 개고기 먹고 공연 보고 뮤지컬 보고 이 할아버지가 그때 제 기억이 남는 게 아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이게 우리 동네는 개들이 평균 수명이 한 2년씩밖에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하도 자랐다 싶으면 잡아먹고 잡아먹으니까 즐거운 일상 속의 문화인 것이지 이게 완전 격리된 문화 향유는 쉽지 않아요. 그건 서울에서는 가능하죠. 내가 뭐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아이들도 소주병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잘 먹고 있어요. 어린이날도 이렇게 음악회로 좀 바뀌어 있고요. 예, 옛날 같으면 그냥 애들이 뭐 할 일이 있었겠어요. 시골에서 어린이날 이런 밴드를 불러다 공연도 하고 좀 화면이 안 좋군요. 예. 또 여기 보시면 어린이 방학 때 노인들 이렇게 오셔서 잔디 깔았네 뭐 이렇게 다 모이신 겁니다. 여기도 죄송하지만 불 좀 여기 보이시면 바깥에 이렇게 파랗게 축구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군청에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잔디나 깔아주시오 그래가지고 딱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의 계장님이 잘해주신다고 이 축구장은 어린이 축구장 사이즈인데 골대는 국제규격의 골대를 갖다 주셔가지고 축구장에 반이 골대예요. 반이 골대. 아무 데서나 차도 골이 나더라고요. 아까 보시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다 이런 분들이 축구하시기는 아주 딱인 축구장이에요. 다 주스 드시면서 이제 공연 보는 거 기다리고 계시는 사물놀이도 뒤통수만 봐도 김 회장인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재덕이라는 친구가 가서 공연도 해주고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기심 어린 눈빛에서 이제는 아주 즐겁게 이게 일상적으로 제 대학원생들과 주민들과 또 읍내 중학교 선생님들이 다 어울려서 공연을 보고 이런 팀들은 꽤 유명한 팀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유명한 팀이 아니어서 합숙훈련을 할 장소를 찾다가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내가 돈을 안 받고 합숙훈련 장소로 빌려줄 테니 그때 니네들은 마지막 날 리허설 삼아서 공연이나 한 판 해주라. 품앗이로. 얘네들은 돈 안 내고 합숙훈련이 좋고 저는 돈 안 주고 공연 하나 확보하니 좋고 그래서 주민들 앞에서 공연을 해주는 재활용 상상놀이단이라고 했지 그 당시에는. 같이 어울려서 놀고 아이들도 해보고 같이 두드려보고 요거 이제 재즈 밴드가 왔었죠. 정원영 씨라고 또 유명한 분인데 여기 동네 읍내 고등학생들인데 그냥 고등학생이라 읍내 그룹 사운드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락 밴드 이름을 데일 밴드라고 합니다. 데일 밴드.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 교장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상덕이 소개시켜준 교장선생님은. 아니 우리 애들이 이게 데일 밴드라고 있는데 이놈들이 맨날 만나면 술 먹고 담배만 피고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또 이 친구를 불러다가 또 실용음악 전공한 친구를 붙여가지고 제대로 하니까 첫 해에 이 친구들이 실용음악과 대학에 3명이나 진학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전화를 직접 주셔가지고 이 선생 고마워 그러더니 나는 공부 잘하는 놈들이 서울대학교 몇 년 간 거보다 얘네들이 껍적거리고 기타 메고 다니고 드럼스틱 다니고 할 때만 해도 저놈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했는데 다 실용음악과 간 친구도 있고 좋은 대학 간 친구도 있고
그냥 주민으로 남아있는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증거 사진이 다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뜻밖의 한 2, 3, 4, 5년이 지나니까 마을로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전문가가 돼서. 그러니까 기타, 뭐 드럼. 근데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골도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 욕구가 많아져가지고요. 그 조선일보에도 아마 그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만 저희 마을에 밴드만 15개가 있다고. 약간 뻥이에요. 사실은 그 기자가 잘못 이해해서 읍내를 포함해서 음악 활동하는 동아리가 15개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마을에 밴드가 8개가 있고 색소폰 동아리가 뭐 4개가 있고 풍물패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마을로 복귀해서 강사로서 또 음향 엔지니어로서 제가 채용한 친구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맹활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한 명씩 붙잡고 처음으로 제대로 배워.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이게 공부나 제대로 하는 놈이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 드럼을 이 전문가가 와서 가르치니까 그냥 엄청난 집중력으로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도 이 교감하는 눈빛을 보세요. 이 친구 제가 채용했어요. 다시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은 저희 감자꽃을 운영도 하고 음향을 가르쳐서 마을의 행사 때는 음향도 잡고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 가르치기도 하고. 예, 김 회장이 또 나왔군요. 인형극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같이 참여해서 한번 체험해보자. 예, 여러분 이제 약간의 마무리 얘기입니다만은 뜻밖의 오늘 주제를 뭐 문화, 지역사회, 변화 이렇게 주셨지만 사실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선생님은 아닙니다. 교육자도 아니고. 그러나 제 손에 주어진 도구는 학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문화라는 도구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그래서 사실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제가 음악가나 예술가가 되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음악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비록 그거를 전공하진 않지만 삶의 도구로 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첫 해 평창에 가서 저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교생이 다 국악을 한 번씩 배워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끌고 왔어요. 문화부의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읍내에 학교라고 그래봤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다 국악을 한 번씩 체험해보자. 그런데 일견 걱정하시는 게 그 애들이 뭐 국악을 좋아할까?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 강사진을 뭐 장구, 장구, 꽹가리, 징, 판소리, 탈춤, 해금 이렇게 하는데 강사진들을 섭외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젊고 예쁜 선생님들을 좀 데리고 와주죠. 가야금을 꼭 못하더라도 학교가 좀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가뜩이나 애들이 국악 그러게 되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안숙선 명창이 와서 가르치는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김덕수 선생님이 와서 장구를 가르치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기보다 별로 나이 차이 안 나 보이는 신세대 언니 오빠들이 막 가야금을 하고 피리를 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악을 친숙하게 대하게 될 건데 나중에 그러다가 재능 있는 놈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구를 하긴 이게 가야금 배우는 표정들입니다. 이게 선생님이죠. 이게 남자의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가면서까지 지금. 예. 이 찬수는 너무 가야금을 좋아해서 어느 날 찬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찬수는 공부에 방해가 돼서 가야금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가야금반 안 보낸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담임 선생님한테서 선생님 저 찬수는 공부에 방해가 돼서 엄마가 가야금 안 보내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발끈 화를 내시더니 그놈은 전교 꼴찌 않은 놈이 무슨 공부에 방해한다. 이거 절대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선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찬수입니다. 고향이 어디시오? 평창인데 그때 전교 꼴찌 않은 그럴까봐 이게 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애가 공부에 방해가 돼서 담임 선생님은 이제 애가 겨우 가야금 때문에 학교를 오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가야금 못하게 하니까 가출했다가 가야금 선생님이 붙잡았어요. 3일 만에. 지금은 다 훌륭한 주민이 되어 있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마무리에는 한 뮤직비디오 한 편 3분짜리 보여드릴 텐데 거기는 민주라는 아이도 나옵니다. 민주는 전교 1등 하는 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민주나 전교 꼴찌하는 찬수나 문화예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민주는요 2년 전에 도전 골든벨이 저희 마을로 왔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야 이거 시골 학교에서 50문제는 그냥 20번째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나 다를까
한 2, 30분 다 추풍 나오게 다 떨어졌는데 민주 혼자 고군분투해서 49번째 문제까지 갔어요. 한 문제 남겨놓고 사회자가 긴장을 풀어준다고 이 동네는 다 국악한다는데 민주는 뭐 하시오? 그래서 전 판소리 합니다. 한 대목 쫙 하고 50번째 문제를 딱 풀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시골 학교에서 몇 달 만에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 출신은 아시겠지만 만 24시간도 안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읍내에 나가보니까 막 현수막에 장하다 민주 누구네 집 몇째 아들 골든벨을 울리다 뭐 어쩌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평창 이제 군청에 볼일 봤더니 이미 군청 이마박에 탁 현수막에 붙어있는데 뭐라 붙어있냐면은 이 골든벨의 기상으로 동계올림픽까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골든벨이 할 일이 많군요. 동계올림픽 결국은 유치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해금하는 애, 피리하는 애, 이런 기타 하는 애, 전교생이 다 이렇게 뭐 장구치고 강당에서 하고 가야금하고 해금하고 장소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피리 불고 이 밴드도 하고 저 밴드도 하고 선생님들도 야 놀면 뭐 하냐 우리도 야매로 배우자 그러셔가지고 이런 말도 좀 편집해 주셔서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시면 이렇게 체험한 거를 또 그 지역에서 전파하세요. 이걸 저희 분야의 용어로 이제 촉매 효과라고 그러죠. 또는 촉발 효과.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또 동양화 캠프도 하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교육 연극도 하고 사물놀이 경연대회도 나가보고 그리고 이 저희 동네 애들인데요.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저희 1등 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몇 달 배워가지고 어떻게 1등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참가팀이 2팀이었더래요 이런 거죠. 여기 상 못한 팀 한 팀, 상 탄 팀 한 팀. 시골이니까 시골 몇 팀이나 있겠어요 이게. 근데 그때 아주 즐거운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1등 했어요. 선생님 저희 또 1등 했더래요. 그래서 야 이번에 또 2팀이야 했더니 이번엔 3팀이래요. 그러면. 좀 나아졌네 그랬더니 한 팀 결국 기권했더래요 이러면서 야 걔네는 왜 기권했더냐 그랬더니 글쎄 그 행사 당일날 항쇠 아버지가 고추 따야 된다고 상쇠를 데려가 버리는 바람에 연주를 할 수가 없어서 기권 산물놀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산물놀이를.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 모여서 다 같이 공연도 하면 이게 읍내에는 문예회관이죠. 언제 뭐 맨날 관객으로만 끌려갔지 뭐 지네들이 서볼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공연도 하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강원도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모님들이 젊으세요. 그래서 미술 치료를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들이 또 각자 교회에 가셔서 하시고 그만 나와도 되는데 김 회장은 이제 저희 마을에 관광자원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놀러 오실 때 이 친구를 보시고 싶으면 꼭 주중에 오전에 오셔야 돼요. 주 5일 근무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오시면은 볼 수가 없어요. 장애인 교육도 하고 이게 탈북 청소년들 영어 캠프도 열어주고 군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지만 요새 제가 국방부에 또 무슨 군 장병 문화 자문위원을 하고 하여튼 오지랖이 넓어서 온갖 무슨 감투는 다 하고 있는데 군인들도 문화예술의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반드시 동아리 활동을 해요. 후방부대 저희 병력이 200명인데 대대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선생 그 감작꽃에서 이런저런 가르치는 데인데 우리 장병들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군인이 무슨 문화예술이에요?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요새는 다 그렇게 토요일날 해야 된다고. 그 동아리가 아예 없으세요? 그랬더니 있기야 있어. 그랬어요. 200명인데 동아리 11개가 있다는 거예요. 꽤 많으시네요.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축구반, 족구반, 배구반, 농구반, 탁구반. 이 신세 장병들이 전혀 흥미가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럼 기왕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무슨 사물놀이반하고 영화반 마침 우리 강사가 아까 있었으니까. 근데 군인 동아리는 한 번 가입하면 이제 1년에 2번 모집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하반기에 시작할 때 제가 2 동아리 강사를 데려갔어요. 직접 운전해가지고. 가니까 내무반 앞에 하반기 동아리 모집 기존의 동아리 축구반, 족구반, 배구반, 농구반, 축구반 5명, 축구가 되지도 않을 숫자예요 어차피. 족구반 4명, 신설 해가지고 사물놀이반 20명, 영화반 20명. 인기가 좋네. 근데 그 밑에 저를 통하지 않고 대대장님이 직접 섭외하신 반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무려 200명 중에 140명이 신청을 했어요. 요 반의 이름이 뭐냐면 요가반. 괄호하고 여자 강사 이렇게 써놨어요.
온 장병 200명 중에 그 여자 강사라는 걸 보고 아싸 이거 토요일이면 에어로빅복을 입은 이제 젊은 여자가 와서 가르치면 그거 해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반기 처음 하는 날 저는 두 강사를 데려갔더니 이제 여자 요가 강사가 시골이니까 파마 머리를 휘날리면서 스쿠터를 타고 떨떨떨떨떨떨 보시는데 남자분들 상상이 되시겠지만 유병소를 통과하는데 온 장병들이 쫙 하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유유히 탁 내리시더니 화이벌을 확 벗으시는데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은 인근 마을에 요가 여자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얘기만 했지 나이를 미처 체크 하나 해가지고 장병들이 그걸 보고 급 실망. 이게 웬 청천벽력이냐. 한 번 가입하면 6개월 가지. 6개월. 근데 이분이 다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아니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요가에 별로 뜻이 없으시고 자꾸 다단계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해요. 장병들한테. 그래서 대대장님이 화가 나셔서 요가반 폐지. 그럼 140명의 중생들이 다 어디로 가요? 만만하니 사물놀이반으로 편입. 그래가지고 사물놀이반 원래 있던 20명에 140명이 사물놀이를 하니까 이게 풍물편지 군대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부대에 좋은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오면 사물놀이를 배워서 대민봉사를 나갈 때 옛날 같으면 산만 들고 나갔을 텐데 공연도 해주고 저희 동네 효성문화제라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101 대대 사물놀이 그래서 그 장병들이 지역 축제에 출연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대대장님은 또 원주에 어디 군수사령부로 가셨는데 거기서 또 연극반을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남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방부에는 아예 문화예술과가 따로 있어서 옛날처럼 정신교육이나 독서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우울한 표정이 다 요가반에서 끌려온 이 장병들. 예, 이게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게. 예, 영화반 만들고. 예, 뭐 이문세 씨도 와서 좀 잠깐 회의도 하고,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회의도 하고, 공무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배우고. 이거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 갖고 왔습니다만은 민요를 배우셨는데, 민요를 보존하고 계시는데, 저 연극을 만들어 드려서 같이 음반을 만들었던 것. 사진작가한테 이렇게 강원도 사진을 찍게 했던 것들. 마을의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예. 또 출향 인사도 드리기도 하고 마을 사진을 찍은 거 다 번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보면 이 풍광이 나오는 거죠. 꾸준히 하니까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자존감도 생기시고 예, 이게 뭐 겨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앞에 달력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하나 재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매년 달력을 만들면은 아주 기대들이 많으세요. 기대들이 많으신데 달력을 만들고 이렇게 쭉 나눠드리면은 이제 고맙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감자꽃 스튜디오 하니까 저희 집을 다들 주민들이 사진관으로 알고 계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휙 들어오셔서 권사님 이게 웬일이세요 했더니 우리 다음 달에 중국으로 효도 관광 가는데 이 여권 사진 찍어 오라는데 뭐 읍내까지 나갈 거 뭐 있나요? 사진관 생겼으니까 찍고 하면 되지. 그래서 다 벽사 허옇고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 유명한 사진 작가가 와 있었어요. 뭐 젊지만. 그래서 야 좀 찍어 드려 막 그래가지고 권사님 여기 쓰세요. 그래서 벽에 놓고 사진 작가가 퍽 찍어서 읍내에 가서 인사해 갖다 드렸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국내 유명 사진 작가가 찍은 여권 사진을 여권에 붙이고 다닐 텐데 동네 주민들이 뭐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저희 기능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셔도 그 공간이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우연히 지금 아까 뭐 DVD 가지러 갔다가 이게 굴러다니는 달력이 그때 만든 달력인데 어느 날 오시더니 농촌 우리 주민들이 이 선생님도 감자꽃 달력은 이게 장수 달력이야. 이게 날짜가 너무 많아. 370일이더라고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3월달이 1234 1234로 날짜가 잘못 나온 거예요. 1234 1234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디자이너하고 사진작가하고 제 대학원 유수의 대학원생한테 교정을 보라고 했더니 이걸 못 잡아내는데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5월달은 아예 12, 1, 2, 3, 4 5월달도 잘못 났으니까 5월달 1, 2, 1, 2, 3, 4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발견하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딱 보여주는데 9월은 아예 1일이 없어. 그랬어요. 9월은. 바로 2일서부터 시작, 9월 1일. 그러니 365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나눠드리고 몇백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디자이너가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이번에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아마 돈이 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완전히 다 오타 투성이 달력이 됐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 3월, 5월, 9월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달만 다시 인쇄해서 갈아 끼읍시다. 그래서.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한 얘기가, 야, 니네는 그 유수의 대학에 디자인과를 나오고 사진 찍고 다닌다는 놈이 이거를 셋이서 눈을 부릅뜨고 교정을 보랬더니 아무도 못 잡아내는데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저 눈도 침침하시고 한글도 모르시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3월은 1, 2, 3, 4네. 5월은 1, 2네. 9월은 1일이 없네. 다 잡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럼 3개월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실제로 다 있었더니 어떤 교회 같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 선생 2008년 할 때 서울에서는 천을 하늘천자를 쓰나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천자는 1천천을 써야 되는데 하늘천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뚜껑이 열린 거죠. 야, 그러니까 너 요새 괜히 한자에 꽂혀가지고 그냥 숫자로 쓰지 이거를 한자 이렇게 써가지고 난리냐 그랬더니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요즘 신세대들이 한자에 좀 약하니까 야 표지도 바꿔. 옆에 할아버지가 그 귀퉁이마다 그 다 하늘천으로 다 잘못 썼더라고 매달. 귀퉁이에 매달 다 잘못 썼더라고. 이게 그냥 이게 걸레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다 오타 달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마을 주민들이 예리한 눈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를 원래 뭐든지 나오면 제일 먼저 VIP들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전화 주신 분이 없어요. 3월은 1일이 없어. 하늘천 이게 아니라 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맑은 눈으로 쳐다보니 보이는 거를 이 타락한 서울의 문화계 전문가들은 아무도 이게 안 보였다고 제가 놀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시골 분들도 문화를 마음으로 다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 세련되게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밤에 문을 뻥 열고 들어오셔서 이 선생 저 달력 잘 받았어. 그래서 이 달력이 너무 사진만 크고 이렇게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 우리 노인네라고 무시하는구만. 이런 달력은 사진 보라고 만든 달력 아닌가. 어느 해에는 사진이 더 크고 숫자가 작았어요. 자기는 집에 감자꽃에 준 달력 하나 걸어놓고 농협에서 준 바둑판 달력 걸어놓고 숫자를 보고 싶으면 농협 달력을 보고 사진을 감상하고 싶으면은 감자꽃 달력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더 키우라고 더 우린 괜찮아. 실제로. 그때 마침 서울에 또 젊은 문화 관계자들이 와 있어서 마음에 감동. 야, 니네 동네 수준이 높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술 취해가지고 사진 더 키워. 그리고 다 좋았는데 나가시면서 꽝 자신이 역시 사진관에서 달력을 만드니까 사진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 대반전. 감동의 물결은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마다 지금은 웃자고 이렇게 재밌게 가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아까 이 사진도 오늘 딱 보아하니 이게 뭐 이렇게 무슨 아카데믹한 얘기보다 이 안에서 저는 조금 이제 같이 영감을 나누고 싶었던 건데 많은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뭐 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서울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마을에 쌓여서 굉장히 좋은 문화적 역량과 그 마을이 창조적인 마을로 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2분만 더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말고요. 요건 너무 이게 뭐냐면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처음으로 마을에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했더니 요즘 농촌에 많이 축제를 합니다. 어떤 건 뭐 특산물 판촉 행사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한 5천만 원 들여서 연예인 부르는데 한 2천만 원 들이고 무대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이고 해가지고 별로 뭐 지역에 남는 것도 없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동네가 산나물 특화 마을인데 남의 마을도 다 축제하는데 이 선생도 남의 동네 훈수 그만두고 우리 마을도 좀 해보지 그러셔가지고 조촐하게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 축제죠. 예, 특사. 그래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영상도 하고 뭐 쭉 했는데 재밌는 건 개관할 때 인연을 맺었던 김창완 씨를 빼놓고는 전원 다 주민들이 직접 공연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거예요. 증거 사진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요. 축제장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이건 이제 보통 업자들한테 렌탈을 안 하고 이건 시안이고 실제 구현된 모습인데 시장에서 몸빼천을 끊어다가 이렇게 디자이너와 같이 직접 시공을 다 깃대도 놓고 예, 홍보도 열심히 이제 또 같이 해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웹메일로도 보내고 매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를 편지를 써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도 만들고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이제 관광객도 좀 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인력도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보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 주민들이 다 이제 운동장도 좀 떼장도 다 씹히고 페인트 칠도 같이 해주시고 읍내 광고회사 아저씨가 뭐 달아주시고 농악대 저희가 복원한 거 이분이 아직 안 돌아가셔서 이분을 중심으로 복원된 거죠. 예, 이건 저 아까 그 녹음하던 민요 하시는 우리 다 농사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아까 그 기타 배우던 친구가 자라서 제가 채용해가지고 청년 밴드를 만들었어요. 얘는 제대한 지 이틀 됐는데 끌려와가지고 지금 예, 목사님 중심으로 한 기타 합주단, 부녀회 플룻 앙상블, 중장년층 밴드인데 두립 밴드라고 합니다. 두립 밴드. 왜냐면 이 아저씨가 왜 두립 밴드? 아들하고 둘이 하니까 두립 밴드지. 그래가지고 둘이. 예, 이 평창 고등학교 대일 밴드의 7기. 아까 보셨던 1기, 2기, 3기, 4기, 여기 7기. 김창완 씨인데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고마운 게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연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반주 테이프에 한 서너 곡만 불러줘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시골 축제라고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풀 밴드를 데리고 오셔서 17곡을 연주해요. 17곡. 거의 단독 공연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전날 밤 10시까지 울산에서 방송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도착하셔가지고는 그냥 잘 법도 안 돼 6시까지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해본 거예요. 그 다음날 시골 마을 축제에서 연주하는 것 때문에 해도 수천 번은 더 했을 텐데 이렇게 다 꾸며봤습니다. 시골 옛날 일제시대 때 이 학교의 옛날 모습의 사진을 복원해서 이렇게 마을의 그 분교 이 학교의 박물관을 만들어 드렸더니 이제 동문회관이 된 거지. 동문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낙서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축제 놀이로 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기법으로 마을 지도 만들고 오신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의 자제를 위해서 자연 유치원도 해보고 부녀회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죠. 비빔밥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예, 그래서 특산물 다 팔아먹고 티셔츠도 만들어 팔고 뭐 밤에도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모여서 밤에 축제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을의 앞날을 토론하는 논의의 장도 만들고 저희 동네입니다. 이게 걷기 코스, 패러글라이딩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다음 날은 다 놀다 가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꽉 차고 할머니들 자기 순서 끝났다고 지금 덩실덩실 김창완 밴드하고 우리 읍내 고등학생들이 같이 연주하고 있어요. 읍내 태권도 사범인데요. 김창완 팬클럽 전국의 그 평창군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목에 핏대 올린 거 보세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열심히 팬클럽 활동을 했더니 죽기 전에 김창완 씨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사진작가 이 마을에 끝도 없이 차량들이 작은 오지 마을에 뉴스에서는 뭐 대서특필 다 해줬습니다. 동아일보의 조용한 마을 축제, 조선일보는 시골 동네 잔치, 지형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거 그 이전에 나왔던 건데 문화면에 나온 게 공익 섹션에 나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면 축제가 중요한 게 주민들이 같이 만들었다는 거. 동네 지역 신문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웹진에 이렇게 동네 모두가 주인공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얼추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에는 대단히 어떤 전략도 있고 사업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 한마디로 끝내려고 합니다. 공자님 말씀인데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우면 멀리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친근하고 재미있는 게 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마을에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거나 관객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거나 축제 참가자를 많이 끌으려고 마케팅을 신경 쓰기보다는 꾸준히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축제 하자고 하니까 그냥 쫙 보여도 되는 것인데, 그때 저도 스스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주민들에게. 이런 거 뭐 하려면 저희 한 푼도 외부 지원 없이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그런 거죠.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시간과 개런티만 맞으면 내일 이 자리에도 세울 수 있어요. 그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잘 못하지만 기타를 치고 민요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억만금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견 당장에는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고 돈을 쓰기만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쌓였을 때 마을 전체가 다른 마을과 완전히 다른 마을처럼 보이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문화를 활용해서 뭘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수천 개 있는 마을 축제 중에 신문에서 각별하게 다뤄주시고, 물론 신문이 꼭 다뤄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차량 행렬이 끝없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외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서도 아니고 주민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직업이 그러하고 과거의 경력이 그러하니 멍석을 좀 깔고 이렇게 판을 벌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잘 격려해 드리는 것뿐이었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런 거 전문가니 나하고 내 말대로만 잘하면 이거 대박 날 수 있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두서없이 약장수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근에 와서 만든 프로젝트가 다 문화가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재래시장에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버려진 시설을 활용하는 것, 좀 소외 지역에 가서 문화를 가지고 복지적인 용도로 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문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어렵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너무 어떤 하이엔드 예술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생각보다 문화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일이 한 3분의 1, 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강의하고 교육하는 3분의 1, 각종 정부 정책이나 또는 주요 프로젝트에 무슨 자문위원 한 일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결국 이 세 가지를 꿰뚫는 것은 한 가지의 코드인데 결국은 문화의 힘을 믿는 것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고 다른 배경을 갖고 계시겠지만, 문화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스스로 먼저 문화와 친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익숙해지시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꼭 문화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쓰일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